이런 돈을 마련하는 게 될수록 이게 자동차, 기차 이런 걸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짐을 떨고 온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했어요, 군인들한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 인터뷰의 한유미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새해 첫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방울 인터뷰의 새해 첫 게스트분이세요. 아, 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죠. 네, 네, 너무 영광이 돼서 이게 어떻게 몸둘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방울 인터뷰는 본인 소개를 스스로 하거든요.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북한에서 5년, 그냥 만 5년 정도 지금 탈북한 지가 5년 정도 되고요. 2016년도 2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국민이 된 고강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또 영접, 특수 영접을 배워가지고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2016년도에 오셨어요. 네. 그 이제 오신 지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셨네요. 네, 그렇죠. 5년 됐죠. 얼마 안 됐지만 또 그렇게 또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인터뷰를 첫 게스트이니만큼 즐겁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하셨어요? 네, 저 북한에서는요, 10년 정도는 군복무를 하고 제대돼서, 그리고 그 신발 공장, 그 신발 공장을 배치받아가지고, 거기서 영접을 한 5년가량 하고, 탈북을 결국한 거죠. 10년을 군사복무를 하셨는데, 군사복무를 그러면 어디서 하셨어요? 네, 거기 위치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대는 그 팔천국이라고. 팔천국. 네, 그 들어는 봤는데. 네, 이게 어떤 그런 군부대인가 하면요. 이게 전시에 그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파손되면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그 제 시간에 복구를 해서 그런 그 전투력을 이렇게 돕는데 그 이바지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부대는 그런 부대인데. 그러면은 팔천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팔천국에서 혹시 북한에서도 막 이렇게 전투 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로 건설한다거나 이럴 때도 하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주로 집을 짓고 다주택문화 이런 주택을 짓고 그리고 도로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그 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군대들이 결국은 다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로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 규칙적인 절차에 따라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 너무 힘들고 또 그리고 자재도 많이 부족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건설하는 그런 향유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주로 도로 건설도 하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것도 짓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은 건설에 동원이 되셨다든가 뭐 집을 지어 보셨다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제가 금방 입대했을 때가 그 학교 졸업을 해서 18살, 18살 때 군대를 입대했는데 딱 부대를 입지해 보니까 거기 사명인 도로국이더라고, 도로국.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 남포고속도로라고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그 북한 전체가 떨쳐나셔가지고 이렇게 지는 그런 도로였는데, 거기는 군대 비롯해서 돌격대, 속도전 돌격대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군대가 좀 비슷한 돌격대 그런.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일정하게 많이는 아니고 한 1년가량? 1년가량 거기 참가해가지고 건설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랬구나. 아니 근데 군사복무 기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북한이 정말 제일 못 살 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을 때 그럴 때 군대 입대를 하셨어요. 네네. 정말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그 군대 입대했을 당시에 그 상황은 어땠어요? 그 뭐 보급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그렇지. 근데 솔직히 99년대 입대를 해서 딱 이게 보니까 우선 첫째 먹는 것도 많이 배고팠고, 그리고 그게 담배도 많이 공급해주는데 또 북한 사람은 담배도 많이 잘 피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완전 담배 고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하고 담배 문제 때문에 많이 그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군사복무 할 때 오지를 키워주는데도 조금 또 어떻게 또 도움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모저모로 봤을 때 좀 이겨내느라고 그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남보다 북한은 또 이렇게 집단 생활이라는 게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야 자기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단체적인 생활이라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조금이나마 견디면서 이겨낸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복무를 하는데 영향이 없이 네, 이렇게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요거는 진짜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북한에서 군사복무로 하면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도둑질을? 그렇죠. 이 군사복무인 사람들이 도둑질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부모들이 잘 살아가지고, 네,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면 도둑질 안 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워낙 남들보다 운동을 좀 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달리기를 좀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군대 딱 입대를 해서 막 이렇게 전사들 넣고 체육 운동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대원들, 군관들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달리기를 잘하다 보니까 밤에는 구대원들이 뭔가 도둑질을 나갈 때는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재밌다. 달리기를 잘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입대를 해서 뭐 예. 불과 이게 군사복무 현지 시작도 얼마 안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왜 이렇게 구대원이 나를 깨워가지고 같이 좀 어디 나가자고 해가지고 예. 나가는데 갑자기 뭘 사주는 걸, 네, 그때는 진짜 그 뭘 하나 먹어도 그게 큰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빵이나 두밥 하나 사줘도 그게 큰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그 먹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그 행복한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을 하는 게 자기는 도둑질을,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게 될수록 이게 자동차, 기차, 이런 걸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짐을 떨고 온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당했어요, 군인들한테.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예. 같이 같이 가는데 어떠한 도로가 좋지 않잖아요, 북한은. 예.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속도를 이렇게 정지하는 구간들이 많아요. 예. 도로가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흠뻑 파졌죠. 그러니까 그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몰래. 그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서 숨어 있다가 예. 차가 딱 지나가는 무렵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차를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있는 적재함에 있는 짐들을 떨고 오는데, 그 북한은 차들이 어떤 상태인 거 아시죠? 차라는 게 적재함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적재함도 낮고 옛날 차들이 볼까 속도가 얼마 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목탄차가 많고. 목탄차 이게 탄으로 이렇게 가는 차도 맞아요. 있고. 나무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매달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밤에 대부분 사람들이 적재함에 타는 확률이 많은데 다 자거든요. 꼼꼼한 밤이라. 그럼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아무거나 어느 집이 보이는 대로 그냥 떨구고. 기본적으로 도둑질을. 네, 저는 전사 때부터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눈이 터가지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니까 남보다도 그래가지고 좀 약간 누구한테도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비밀적인 그런 단계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빠리빠리 해가지고 군관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이쁨을 받았다. 결국은 이게 사실은 그런 거를 잘해야지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잘해야지 군관들한테 그리고 군 생활이 편하다. 요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집단 생활이라 또 달리기도 추억의 한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리빠리하게 생겼어요. 빠리하게? 뺀질뺀질하게 생겼고. 흔히 사람들이 나보고 말을 하면 좀 약간 이렇게 나 고향이 해산이라 좀 감자를 먹는 그런 지방이라 좀 무뚝뚝하고 좀 약간 눈이 안 돌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편히. 그런데 일시 딱 대상을 해보면 진짜 이 눈이 1초에 한 3번씩 돌아간다고. 눈이 안 돌아가는데 저기 항해도 땡해도 지금.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해산이나 함경도나 뭐 이런 쪽 사람들 빠리빠리 돌아가잖아요. 아니 궁금한 게 군사복무를 10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혹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은 군사복무를 2년 정도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네, 알고 있죠. 북한에서는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죠. 이게 북한에서도 이게 한국에 대한 그런 군부대에 대한 실상을 공개를 합니다. 뭐 하사, 중사, 우리처럼 그 군부대 그 질서가 있고 그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도 주고 무기에 대해서도 배워주는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뭐 몇 년은 한다 뭐 군복무 기간. 기간. 근데 그리고 우리하고 좀 일정하게 비슷하다는 걸로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군복무 기간이나 휴가나 월급 이런 거는 안 가르쳐 주죠? 네, 그런 건 크게 안 가르쳐 주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군복무 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진짜 이 정도면 이게 군복무 생활이 아니구나. 네, 갑자기 이런 충격 받으셨구나. 이 정도면 그냥 누가 내래도 몇 번도 하겠다. 네, 영원히 군복무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고요. 네, 특히 지금 같아서는 네. 뭐 월급도 많이 주지. 네. 그리고 또 뭔가 이게 또 외박을 할 수도 있고 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네, 네, 한국은. 그리고 얼마나 그 사이 다니도 뭐 이렇게 검열하는 것도 이게 체계적인 그런 이게 군기적인 그런 학립에서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네, 진짜 이게 너무 다시 군대 가라면 네, 군대 갈 수 있겠다. 네, 진짜 갔으면 그런 희망이 생각이 또 그런 것도 들긴 합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 그 월급을 받잖아요. 생활비라고 해가지고 군사복무할 때 받죠. 얼마나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엄청 미공급 때 받기는 받았나 봐요. 받기는 받는데 그 돈으로 담배 한 갑도 못 사거든요. 네. 몇 가지 한 가지 정도는 사요? 한 가지 정도는 사죠. 일단은 그 월급이라는 거는 그거 뭐 담배를 사도 뭐 물건을 사려고 생긴 건 아니고 우리라는 게 그 집단 생활 하다 보니까 당비를 낼 수도 있고 사료청비 그런 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회비. 회비 맞아요. 회비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비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실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진짜 북한은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고 휴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휴가 그러면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나오셨어요? 저는 휴가를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원래 이게 원칙상 보게 되면 휴가가 안 되거든요. 이게 뭔가 군복무 집단 생활을 위해서 뭐 헌신을 해서 뭐 좋은 일을 했다든가 그렇죠. 누가 모범적인 거고 어느 불부는 집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초상화 건져냈다든가. 요건 북한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놈의 초상화. 그걸 건져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누구가 이렇게 딱 쓰러져 가는 걸 물이 떠내려가는 걸 건져줬다든가 이런 특이하게 그런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런 영예 훈장을 받는 즉시 영예 표장, 명예 휴가 그렇게 가서 집에 가는 확률이 있으면 있었지 절대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강림 씨는 가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눈이 반짝반짝 돌았고 또 그리고 반짝반짝 돌았어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그리고 또 이게 군대 입대해서 배운 거란 건 이거 구대원한테 배운 게 이제 자동차 매달리는 그런 도수질 같은 거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남보다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돈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취업을 잘하고 눈이 너무 돌다 보니까 지휘관들이 저를 또 이렇게 창고장이라는 걸 신겼거든요. 창고장. 창고장 그게 뭐 군관들도 창고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는 저 누구나 알아요. 그 창고장은. 이 창고장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도 또 더 많았고 그 혼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관들이 쌀을 좀 달라고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요만큼씩 줘면서 분배식으로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어디를 만약 간다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또 직속에서 일을 했으니까 대장 정치도를 많이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니까 정치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좀 특별하게 자유시간도 많았고, 어디 다니는 확률도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시고, 고향이 해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해산입니다. 해산에 오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다른 데를 배치받고 싶으면 다 가는 분이 계시는데 해산으로 이제 배치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또 고향이 해산인데다가 부모가 고향에다가 사망됐어요. 그것도 일정한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이런 도이민위원회 위생서기장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하다가 사망을 되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면 꼭 그 아버지 산소도 있고 또 고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게 제대돼서 딱 한국이 아니고 북한에 고향에 오고 나니까 진짜 앞이 캄캄했어요. 앞이 캄캄하죠. 왜냐면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집도 없고 저 뭔가 옛날에 고향 모습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완전히 그 문화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돈 있어야 사는 그런 세상이 됐고, 그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그런 사회가 다 된 것들은. 그렇죠. 시장 경제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래도 고향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는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님처럼 따르던 분들이 저를 외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북한도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공장들이 돌아 못 가고 이 회사, 이것저것 생각하던 끝에
그 누군가 갑자기 그 성봉동에 해산 신발 공장이라고 있는데 예. 거긴 기숙사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밥도 주고 예. 네, 때로는 이게 그 북한에서 이렇게 고아들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이 거기 다닌다고도 하고 예. 네 장가 갈 때는 또 일정하게 결혼식도 시켜주고 예. 뭐 또 이렇게 시켜준다는 남자는 한 남자는 없는데 여자들을 특히 그래 그 소리를 듣고 그 길을 제가 지망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신발 공장이라는 곳에서 그 기숙사 생활을 네네. 하시면서 네. 직장 생활을 하셨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10년 군사복무하고 집에 내려오니까 고향에 오니까 많이 변했더라 네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거기서 살면서 이제 강림 씨가 살 때는 이제 탈북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고향에 내려가니까 내 주위에 친구들이 한 명씩 없어진 거를 혹시 이제 그렇죠. 보셨어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게 우리 지금 문화처럼 네, 그 만나기는 다 물질적으로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받는 그런 사이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예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처음에 네, 중요한 게 나는 군사복무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제대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예, 남들 못지않게 뭐 돈도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네, 평양에서 군사복무 하다 보니까 그 달러도 좀 가지고 그 예. 달러도 가져오고 그 이번 좀 준비하고 그거 나서 그래도 며칠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돈도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면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게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다. 이게 자본주의가 진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삶을 불과 며칠 돼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야, 뭐 좀 먹을 게 없니? 뭐 이런 모습을 나가고 그냥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도 도와줬는데 근데 나를 뭔가 예민하는 그런 느낌을 딱 그렇지.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내 자립 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신발 공장에서 네. 일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밀수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떤 종류를 하셨어요? 저는 이거 액전 말고 TV 그 수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 커다란 텔레비 예, 네, 예. 그걸 중국에서 가져다가 네, 북한에서 판매하는 네, 그런 밀수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그 위험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중국에다 남겨놓고 한국에 가겠다. 네. 네, 또 한국 가서는 그 통화를 하는 그 자식하고 통화를 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고 저거 뭐지? 나는 이거 중국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중국에서 돈 벌러 한국을 가는구나.